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을 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내용들과 여러가지 임산부 혜택들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 한 편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산모님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14가지 내용들 전부 종이에다가 메모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면서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임산부 등록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편의상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까지 발급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거주 지역 보건소로 방문을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서비스 찾기, 그리고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임신 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가지고 국민행복카드 정보 입력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 확인서라는 서류는 임산부 등록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제출을 하거나 여러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혜택은 임신기에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입니다. 이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은 날로부터 보통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임신 확인서 발급을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할 게 국민행복카드 신청입니다. 카드 발급은 은행, 카드사 어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일부 임신 출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이 사은품을 지급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여러 곳을 비교해가지고 사은품까지 같이 수령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바우처 등록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을 설명드리자면 단태아는 1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이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140만원에 태아 1인당 20주 이상 유지 시 10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혜택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를 꼭 지참하시고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임신 준비 시 먹는 엽산과 임신 중 출산 후 먹어야 하는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산은 임신한 날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급이 되고요. 이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2개월까지 최대 7개월분 이외에 걸쳐서 지급이 가능하고, 주수가 지나서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니까요.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산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임산부 배지라든지 주차증, 체온계 등의 선물도 제공하니까요. 전부 다 챙겨주시고요. 또한 보건소에서는 산정검사와 출산 교육 등을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임신 초기 검사와 출산 교육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초음파, 임신성 당뇨 검사 할인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미리 검사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필요한 항목만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비용을 아무래도 절감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혜택은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임신 12주 이내 혹은 32주 이후에 사업자 규모나 근로 형태, 직종,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1일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이어야 단축이 가능하고요. 출퇴근 시간대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부 고객센터인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산부 혜택 중에서 가장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지급 형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쌍둥이면 500만원 지급이 되고요.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정부24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받고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보통은 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쪽에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산모님들 산후조리만 하지 마시고 이 지원 받아가지고 마사지까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부모급여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해당이 되고요. 대한민국 국적의 0세,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인 출생부터 12개월까지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13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매달 50만원 지급되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가는 보육료가 차감되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보육료 54만원을 제외한 46만원이 지급되고요. 1세반은 보육료 47만 5천원을 제외
제외한 25,000원이 지급돼요. 신청 방법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60일 초과 시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급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야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은 이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급이 다 가능한데요. 대신 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무료로 들 수 있는 산모 보험 상품인데요. 우체국 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희귀질환 진단금 100만원, 임신 중독증 10만원, 임신 고혈압 5만원, 임신성 당뇨병 3만원입니다. 참고로 이거를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으로 비교를 하자면 보험료가 다 합쳐도 한 500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담보의 종류나 금액이 핵심적이지는 않아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2주 전까지는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가입 방법은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본인 명의 스마트폰, 인증서, 임신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고 위 경로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태동검사 비용의 환급입니다. 이 태동검사란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해가지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임신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35세 미만 산모님은 건강보험이 1회가 적용이 되고요. 만 35세 이상은 2회가 적용이 됩니다. 그치만 일반적으로 산모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근데 이 병원에서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비급여로 계산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태동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받으실 때 꼭 건강보험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태동검사에서 비급여로 계산이 된 게 있다면 환급을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초음파 검사도 7회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급 신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임산부 교통 관련 서비스입니다. SRT나 KTX, 공항 패스트트랙, 공용 주차장 및 교통 지원 서비스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SRT는 할인 지점 좌석 30% 할인이 되고요. 이 KTX는 일반석 예매 시 특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고 기간은 둘 다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가능합니다. 이 공항 교통 약자 기준에 따르면 임산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반 3인까지는 수화물 체크인을 할 때 대기 없이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산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시면 이 공용 주차장 또한 무료로 이용받으시거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는데 그냥 돈을 냈던 것 같네요. 이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교통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저도 서울에 거주할 때 이걸 받았었는데요. 이 산모님들께서 택시를 탈 때 쓰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제 기름값으로 다 쓴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혜택인데요.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신청 가능한데 위에 보이는 19개 임신질환으로 인해 치료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특실이나 VIP실 지원은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열 번째는 여러가지 난임 치료 정책인데요. 가장 먼저 45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 부담금이 작년에 50%에서 30%로 인하가 되었고요. 이 부부당 총 25회 지원 횟수가 출산 1회당 25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청 방법은 난임 지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요. 이 병원마다 비급여나 추가 비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난임치료 휴가도 근로자 권리로서 제공이 되는데요. 이 연간 3일에서 6일로 1년마다 발생이 되고요. 그중 유급이 2일, 무급이 4일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니까 중소기업은 유급 2일분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꼭 말씀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는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 면제입니다. 이 제왕절개의 비율은 전체 분만 건수에서 64.3%로 자연분만인 35.7%보다 훨씬 더 높았지만 작년까지는 자연분만을 할 때에만 자기 부담금이 면제였거든요. 그치만 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이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수술비, 진료비 부담이 다 사라졌어요. 12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인데요. 태아 또는 만 6세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할인 특약을 가입할 때 꼭 넣어주셔야 이 자동차 보험료의 5%에서 17%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보험사별로 할인율이나 필요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미 보험료를 낸 상태여도 임신 확인일로부터 일할 계산해가지고 다 환급이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다 신청을 해주세요. 13번째는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정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님의 경우에는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조리원에서 정말 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혼자서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산후도우미의 손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보딘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 기준이고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산후도우미는 어떤 분을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예요. 이 산모님들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도 않았고 뭔가 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신분으로 예약을 해야지 이게 좀 이렇게 트러블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선생님들은 뭐 2달에서 3달 전부터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선생님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업무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맘카페나 주변의 산모님들의 후기 등을 꼭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선생님으로 예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지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4번째는 정기료 할인입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해당 월 정기요금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한도는 1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한정 고객센터 1, 2, 3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임산부 혜택 14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갈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와 지자체에서도 매해 임신 출산 혜택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들도 너무 좋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뭔가 아이를 키우면 부모님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 뭔가 이 힘든 부분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TV 프로그램이나 SNS의 매체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주변에 아이를 낳고 지내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행복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저도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물론 혼자일 때보다 더 피곤하고 책임감도 많아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만 해주시면 되고 이 소중한 시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로 인해 얻는 행복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고생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산모님들까지 모두 건강하고 자녀분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